자,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외워보세요. 잘 외우세요. 여기다가 적어줄게. 아까 했던 내용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억나? 자, 3번. 결합각 몇 도니? 109조? 무슨 구조? 5번. 결합각 몇 도? 그렇게. 엄마한테 알겠어? 그렇게. 3번. 결합각 몇 도? 109.5도. 그래서 2번. 결합각 몇 도? 120도. 그렇게 순서대로 그냥 통째로 됐니? 그래서 결합각은 총 5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5종류 외에는 결합각이 아니구나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자, 그거 말고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EX. 이거 잘 적으세요. 이거 잘 적어. 시험 문제 몇 개 안 돼요. 진짜 몇 개 안 돼. 그 중에 첫 번째, 얘는 뭘 적어줄까? F, C, N. 자, 질문이요. 공유결합수 몇 개? 비공유전자 쌍은 몇 쌍? 그럼 일단 맞출 수 있니? F는 3개, C는 없어요. 질소는 하나. 됐어?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보자마자 맞추세요. 자,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F, C, N 이렇게 쓰면 여기 짝대기 하나, 여기 짝대기 3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비공유전자쌍을 찍으면 여기 찍고요. 여기 하나 찍는 거지. 됐니? 그럼 결합각은 몇 도? 180도. 180도면 직선형. 공유전자쌍은 4쌍, 비공유전자쌍은 4개. 찾을 수 있겠어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F는 H로 호환이 가능해요. 그럼 HCn이라고 쓰면 공유전자쌍은 몇 쌍? 4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여기만 하나 찍는 거죠. 하나야. 됐나요? 결합각은 몇 도? 180도. 직선형. 평면구조. 됐니? 하나만 더요. 얘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 걔가 FNO예요. FNO. 공유결합수 몇 개? 가운데 중심원소가 15족이죠. 그럼 몇 번째 칸? 4번째 칸. 그럼 공유결합수는 3개. 됐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N을 여기다 쓰고 이중결합 이렇게 쓴 다음에 O를 쓰고요. 이 옆에다가 직선 짝대기를 넣어서 여기다가 F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얘는 중심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배치되지만 얘는 중심원소에 비공유전자쌍이 분명히 존재하지, 그지? 그러니 결합력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살짝 구부려서 여기다가 F를 쓰는 거예요. 결합각은 몇 도? 얘는 약 104.5도. 됐죠? 얘는 약 104.5도. 무슨 형? 구분형. 실제로는 104.5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FNO는 결합각이 몇 도인가요? 질소는요, 결합각을 찾기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가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FNO의 결합각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단 직선형은 아니지. 그러니 결합각이 180도는 아니에요. 이렇게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두 종류예요. 반드시 꼭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EX.
그 녀석은 F, C, F, O 이렇게 생겼어. 결합 수는 몇 개? 공유전자쌍 몇 쌍? 비공유전자쌍은 몇 쌍? 맞출 수 있겠니?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는 결합수가 4개예요. 산소는 결합수가 2개야. 플루오린은 결합수가 하나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공유전자쌍을 여기다가 2개 찍는 거 맞지? 여기다가는 3개씩 찍는 거 맞지? 여기다가 3개씩 찍는 거 맞죠?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을 물어보면 총 6개, 8개. 되니?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예요? 평면 삼각형 구조거든요? 그럼 원래는 여기가 120도여야 되죠. 그런데 아까는 뭐였어? 단일결합, 단일결합, 단일결합일 때 딱 정확하게 힘이 쓰이기가 똑같으니까 정확하게 120도.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은 전자가 4마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반발력이 좀 더 세겠지. 그래서 얘는 반발력이 좀 더 세서 여기와 여기를 살짝 눌러요. 그러면 이 F와 F가 이렇게 모이겠지. 그러니 여기 사이는 결합각이 좀 커지고요. 요 둘 사이는 결합각이 좀 작아져요. 그래서 이 결합각이 얼마냐면 122도가 되고요. 122도가 됩니다. 그럼 요 사이는 얼마가 돼? 116도가 돼야 되죠. 잘 안 나와요. 이렇게 122 정확하게 쓰는 건 시험지 안 나와. 그러면 뭐라고 쓰는 거야? 약이란 단어를 써서 120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 120도. 120도라고만 안 써도 되거든요. 약 120도. 됐죠? approximately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약 120도. 그럼 무슨 구조? 정삼각형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냥 평면 삼각형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직선형이니까 평면 구조. 얘 평면 구조 맞죠? 얘 구분형이니까 역시 평면 구조고요. 얘는 평면 삼각형이니까 역시 평면 구조예요. 됐니? 입체 구조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각도가 뭐가 나왔을 때 109.5나 107도가 나왔을 때만 입체 구조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HCHO는요 어때? 17쪽과 수소는 호환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얘도 똑같이 생겼어요. C 이쪽으로 O 이쪽으로 HH 이렇게. 그럼 얘는 비공유전자쌍을 산소에만 2개 찍는 거 맞지? 됐나요? 수소가 있을 때와 17조 원소가 있을 때는 다 똑같은데 전체 비공유전자쌍 수만 달라지는 겁니다. 됐니? 요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C에 H2O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됐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나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CO2 되게 간단하죠. 비공유전자쌍 몇 개? 그러면 보자마자 4개. 써줘. H, C, N, O, F. 비공유는 몇 개? 없어요. 없어요. 하나, 2개, 3개. 쟤는 O가 2개 있죠. 그러니까 4개. 그냥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F가 2개에 O가 하나 있으니까 셋, 없어, 셋, 둘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하겠죠. 예외가 없어요.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죠. 얘는 어떻게 써? 중심원소는 탄소고요.
양쪽으로 O. 자, 그럼 얘는 직선으로 그리겠니? 꺾어서 그리겠니? 네, 탄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려요. 이쪽에 O. 그럼 비공유전자쌍은 산소에만 이렇게 두 쌍이 존재하고 여기만 두 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총 4쌍의 비공유전자쌍을 가집니다.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야? 180도야. 직선형. 모든 원자가 같은 평면에 존재해요. 평면. 아까 했던 5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를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됐니?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 이 정도 잘 외워올 수 있을래나? 됐죠? 됐죠? 자, 요거 또 하나만 정리해 줄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공유결합 체크해 드릴게요. 공유결합. 이거 잘 보세요. 구조를 못 그리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화학식을 보고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못 그리는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어주는 거예요. 잘 외웠다가 쓰세요. 레고 블록 이런 거 맞추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다 짜 맞추면 화학이 완성돼요. 해볼게. 자, 첫 번째요. 1번 2족. 2족은 하나밖에 안 배운다 그랬습니다. 베릴륨. 그렇지? 2족이니까 결합수는 2개. 그래서 베릴륨을 기준으로 하면 베릴륨 주변에는 짝대기가 2개여야 돼요. 베릴륨 주변에는 짝대기가 2개여야 돼요. 그래서 B2 주변에는 짝대기가 2개고요. 수소는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랑 손잡는 거야. 플로린도 짝대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손잡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얘는 직선형 구조를 가지겠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럼 베릴륨을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짝대기를 만들 수는 없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는 산소가 결합선이 2개니까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지, 그지? 됐나요?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야? 모른다 그랬어. 안 나오는 거죠. 결합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분자 구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험에도 낼 수가 없죠. 각도를 모르니까. 누가 중심원소니?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 얘는 시험 문제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릴륨의 경우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베릴륨은 양팔로 짝대기를 펼치는 거예요. 이거 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한 번만 더요. 2번 13족은요. 붕소 하나밖에 없죠. 13족은 붕소를 기준으로 짝대기를 3개 펼쳐요. 하나, 둘, 3개. 그럼 선생님 이거밖에 없어? 아니 하나 더 있어. 붕소를 기준으로 2개의 손을 한꺼번에 잡고요. 하나의 손을 잡을 건데 비공유전자 쌍이 없지.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짝대기. 요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B2 짝대기라면 산소 이중결합을 여기다 붙일 수 있고요. 이쪽에 수소라든가 플루오린을 붙일 수가 있죠. 됐나요? 구조를 그릴 때는 짝대기의 개수가 어디에 누구랑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연결하시면 돼요. 얘도 2종류밖에 없고요. 3번이요. 14종. 얘는 탄소라든가 규소라든가 2종류가 있겠죠. 탄소도 규소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단 탄소 한번 해볼까요? 탄소는 결합수가 몇 개야? 14족이니까 4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탄소를 기준으로 4개 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합각 몇 도라고? 109.5. 90도만 써오지 않으면 돼요. 그럼 다시 얘를 한쪽으로 뭉칠 수는 없어? 있어. 한쪽으로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뭉치면 나머지 2개가 전자쌍 반발 원리처럼 배열하겠죠? 됐지? 얘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얘죠. 됐나요? 탄소가 있었는데 주변에 원소가 3개밖에 없어. 그럼 탄소를 기준으로 4개여야 되고 산소는 2개여야 되고 수소를 기준으로 하나여야 되죠.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가는 거예요. 됐니?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밖에 없어? 또 있어요. 탄소가 제일 많아. 탄소를 기준으로 하면 얘도 옮겨서 3개를 잡을 수가 있죠. 한쪽으로. 그럼 탄소 주변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얘도 일직선으로. 얘죠. 됐나요? 다 정해져 있어요. 탄소가 있었는데 주변에 원소가 하나 2개밖에 없대. 그렇다면 이렇게든가 아니면 3개 하나여야 되죠. 그죠? 이해됐니? 요렇게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 이걸 잘 외워줬다가 결합시키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어? 아니요. 하나가 더 남았죠.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중결합을 이렇게 붙여도 되지. 그지? 그럼 선생아 탄소를 기준으로 4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니? 네. 시험에 낼 수 없죠. 됐어요? 네, 탄소가 제일 많지. 14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4족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4번째 15족이요. 15족은 질소와 인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예 질소를 먼저 써드립니다. 질소는 결합선이 3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펼치는 거야. 질소 주변에는 3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럼 얘밖에 없니? 아니요. 질소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2개 뭉치고요. 한쪽으로 하나 뭉치는 거죠.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요? 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구부러 놓는 거지. 얘 어디서 배웠어? 우리 배웠죠. 결합수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결합 모양을 꼬라지를 잘 지켜봤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야? n에 3개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럼 여기에는 n밖에 못 붙이지. 결합각을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보면 요 꼬라지를 어디다 붙일 수 있어? 뒤집어서 여기다 끼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n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5는 2개가 있으니까 얘는 어디다 붙여? 이렇게 해서 여기다 붙이는 거지. 그치? 얘는 여기다 붙일 수 있죠. 얘는 여기다 붙일 수 있지. 됐니? 그래서 손의 개수대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조식이야. 그럼 이렇게 지우면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죠. 5번째. 이렇게 주기율표에 족 순서대로 분류를 해주면 니네가 해야 될 게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얘는 그럼 16족이야. 16족은 산소나 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산소 하나 데리고 와볼까? 산소를 하나 데리고 오면 하나의 짝대기에 하나의 짝대기를 붙이는 거죠. 산소를 기준으로 짝대기가 2개여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간에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는 거지. 연습처럼. 됐어요?
그럼 산소는 또 없어? 그럼 나머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중결합된 것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는 산소를 붙일 수 있는데 그러면 결합각을 판별할 수가 없으니까 중심원소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험용 단어가 안 나오는 거지. 대신에 이렇게 지우면 산소는 결합선이 2개니까 여기 위에 결합선 2개인데다 끼길 수 있는 거예요. 결합수 2개인에다 끼길 수 있는 2개인에다 끼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수소는 결합선 하나, 17쪽은 모두 다 하나. 결합의 개수 종류별로 이렇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쓰는 김에 다 쓸게요. 베릴륨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쳐져 있지. 그러면 요 꼬라지면 결합각이 몇 도? 얘 180도요. 직선형이에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붕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으로 화살표가 펼쳐져 있으면 아, 얘는 결합각이 120도요. 삼각형이요. 붕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면 180도요. 직선형. 됐니? 자, 탄소를 기준으로 짝대기가 4군데로 펼쳐져 있으면 됐어? 탄소를 기준으로 짝대기가 4군데로 펼쳐져 있으면 90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무조건 109.5도를 써봅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4군데의 짝대기가 그려져 있으면 109.5도요. 그럼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쓴다 그랬죠. 됐니? 그럼 탄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면 120도. 약 이런 단어를 써주시고요. 얘 삼각형 구조입니다. 탄소를 기준으로 2개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면 180도. 직선형. 탄소를 기준으로 2개 방향으로 펼쳐져 있으면 180도. 직선형. 그래서 방향으로 찾으세요. 탄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이면 120도. 탄소를 기준으로 4개 방향이면 100.5도. 그럼 질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이면 90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107도라고 써옵니다. 얘 삼각뿔. 요 녀석은 학교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소는 결합각을 물어보는 시험지를 낼 수 없다고 했어요. 얘 구분형이죠. 마지막 하나, 산소를 기준으로 방향이 2개 방향이면 쫙 펼쳐서 104.5도. 그럼 얘도 구부러진 모양이지. 됐니? 어때요? 얘랑 꼬라지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지? 근데 얘는 비공유가 2개고 얘는 비공유가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는 꺾는 힘이 더 세지 않겠니? 그럼 얘는 꺾는 힘이 약하니까 좀 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104.5도보다는 좀 커요. 됐니? 그래서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몇 개 안 되지. 이 중에 입체 구조는 딱 2개. 됐어? 입체 구조는 딱 2개. 109.5, 107. 얘네 2개만 입체 구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평면 구조. 그럼 입체 구조 모르는 시험제를 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구조와 결합각을 보는 거야. 아, 탄소를 기준으로 4개 방향이면 입체 구조. 질소를 기준으로 3개 방향이면 입체 구조. 나머지는 다 뭐 직선이고 나반이고 필요 없이 그냥 평면 구조로 통일. 그럼 외우기 좀 쉽지 않겠니? 돼요? 이해할 수 있겠어? 이 정도는 좀 해줍시다. 이 정도. 그래서 결합시킬 때 어떻게 누구와 낑길 것인지는 니네가 나중에 결정을 하시면 돼요. 어때? 외우는 거 몇 개 안 되지?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O2요. 무슨 형? 직선. 무슨 형? 일단 N은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죠. 그럼 직선형은 절대로 안 돼요. 자연계에 이산화질소는 존재하거든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와서 이 새끼가 많이 나오면 산성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산화질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연계에 있는 기체예요. 그럼 어떻게 결합돼 있게? 이런 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잘 봐. 질소를 기준으로 하면 결합선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 얘는 무조건 3개야. 됐지?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됐어요? 산소는 결합선이 몇 개야? 2개. 됐니? 그럼 산소를 야, 나 결합할래 그러면 손을 몇 개 잡아? 2개 잡겠지. 그래서 요 산소가 요 녀석 손 2개랑 결합해요. 되니? 그럼 나머지 또 산소가 여기다 H나 F를 붙이면 저기 게 완성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자연계나 시험 문제는 저게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화질소를 만들려면 산소가 또 와야 되지. 산소는 결합수가 몇 개라고? 2개. 그럼 여기다가 붙일 건데 하나는 산소랑 결합했는데 하나는 결합할 데가 없지. 결합수는 짝수로 존재하고요. 전자는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남거나 모자라면 안 돼.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아무리 구조식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 않으니까요. 됐나요?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한 미친 과학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 산소는 한 손 잡았지. 여기 산소 2손 잡았지. 질소는 손이 3개죠. 그래서 이렇게 2손 잡고 있어서 얘를 안정시킨 후에 이 손을 떼서 이쪽으로 2손 잡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안정됐고 얘는 한 손밖에 안 남지. 그러면 미안해. 그리고 한 손을 떼서 다시 이쪽으로 잡아. 그럼 얘가 또 찡찡거릴 거 아니야? 그러면 미안해. 그리고 이쪽으로 잡는 거야. 이걸 뒤지게 빨리 하는 거야. 뒤지게 빨리. 그러면 됐어 앉아. 됐어 앉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둘 다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겠니? 라는 미친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실험기 자재가 발달하고 원자의 구조와 어떤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지 전부 다 찾아낸 후에 발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을 미친 듯이 반복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래서 이걸 막 빨리 하면 마치 여기에 이렇게 희미하게 이중결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빨리 해요. 그럼 이거는 단일결합 2개야, 이중결합 2개야, 이중결합 하나야, 단일결합 하나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배우질 않는 거죠. 당연하겠지. 화학은 이런 예외 사항들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배워주세요.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209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분자의 구조요. 중심원자의 공유전자 쌍만 있는 경우가 첫 번째예요.
그럼 공유전자쌍 수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애가 BF2. 1번 우리 그림 그린 거 맞지? 두 번째 나와 있는 애가 3영화 붕소. 이름은 모르겠지만 붕소에 CL3가 붙었어. 그러면 3영화 붕소. 이름은 모르겠지만 13족이구나. 17족이구나. 얘네들이야 결합했으니까 두 번째 칸이구나. 그럼 쭉 내려서 결합각은 120도 평면 삼각형. 되셨나요? 비공유전자쌍이 없고요. 같은 원소가 3개 붙어 있지. 그러면 얘는 물에 안 녹겠구나. 느낌 왔어? 어떤 식으로 문제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옆쪽에 메테인이요. 90도처럼 그리지만 109.5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럼 얘는 탄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죠. 그리고 네 군데에 다 똑같은 애가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물에 안 녹겠구나.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메테인이 이렇게 있대. H. 가운데 비공유전자쌍 없는 거 맞지? 네 군데에 똑같은 원자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니까 물에 녹지 않겠지?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이 중에 요 하나를 이렇게 CL로 딱 바꿔. 이러면 내가 적어준 조건에 맞지 않죠? 비공유전자쌍 없어요. 맞지만 네 군데가 똑같지 않지. 그러면 무극성이 극성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럼 물에 녹아요. 됐나요?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얘를 CL로 이렇게 바꾸면 역시 물에 녹아요. 요 녀석을 이렇게 바꾸면 물에 녹죠.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바꾸면 다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물에 안 녹아요. 됐나요? 신기하죠? 요 녀석을 이렇게 지우고 H로 이렇게 된 상태가 할로젠이 3개 있어요. 그래서 트리할로메테인이라 그래. 트리할로메테인 들어봤니? 졸라 많아요. 어디에? 니네 수돗물 속에. 그럼 트리할로메테인은 내기퉁이가 다 똑같지 않죠? 물에 녹은 상태로 니네 수돗물로 들어와요. 마시면 암에 걸려요. 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야. 트리할로메테인. 그래서 니네 수돗물을 먹으면 암에 걸려요. 됐니? 그럼 이걸 끓여 먹어? 안 날라가요. 졸라 무거워. 그래서 암에 걸려요. 그럼 정수기는요? 정수기는 중공사막 필터 방식이고요. 역삼투압 방식이에요. 못 걸려요. 정수기가 못 거르는 게 딱 2개가 있는데 얘랑 중금속. 그래서 그냥 그대로 쳐먹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먹어도 암에 걸리는 거예요. 째수 더럽게 없으면 니네 나이 때 걸리는 거고, 째수가 좋으면 좀 늙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돗물을 먹는 건 매우 위험하죠. 위험해. 왜? 우리나라는 물을 살균 소독할 때 염소를 써요. 굉장히 싸서 막 퍼다 써. 그러니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염소 냄새가 나는 건 전부 다 CL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기 중에 메테인이 있었고 물속에 메테인이 있었는데 CL이 막 들어오니까 에이 나 CL로 바꿀 거야. 막 바꿔요. 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소독한 수돗물의 단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수돗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장면이 없어요. 됐니? 근데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를 보면 나 아픈데 그러면 약을 먹고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데가 있어. 그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데는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CL로 소독하지 않고 오존 살균 소독해요. 오존 살균 소독하면 CL이 없으니까 트리할로메테인이 생기지 않아요. 암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죠. 단 오존 살균 소독은 왜 우리나라 안 해? 네. 유일한 단점,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싸고 양 많고 효과 빠른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면 암에 걸리니까 니네가 걸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아리수 좋아요 그러면서 마실 때 얼굴이 막 좋아요 이러면서 마시잖아요. 됐나요? 얼마나 먹기 싫겠는지 지들도 아는데. 요 녀석을 요렇게 해서
F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물에 녹겠지. 이 녀석이 그 유명한 프레온 가스라는 애입니다. 들어봤니?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 프레온 가스. 인간이 창조해낸 엄청난 화학물이죠. 이 프레온 가스.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싸고요. 쓰면 안 되는데 대체할 틈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식도 알려주잖아요. 이 프레온 가스가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칙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면 그 안에도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거든요. 칙 뿌리면 프레온 가스가 칙 나오잖아? 그럼 하늘로 다 올라가. 여기 있는 애도 마찬가지. 에어컨에 넣고 냉장고에 넣는 냉매는 다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폐 냉장고나 폐 에어컨에 프레온 가스가 좀 세면 칙 하고 하늘로 올라가요. 모든 자동차의 에어컨 냉매는 프레온 가스예요. 균열이 한 번 가면 전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얘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그럼 성층권에 딱 도착한 프레온 가스가 이렇게 둘러보고 너 오존이야? 이리 와. 오존을 먹어. 그리고 산소를 쌓아요. 오존을 먹고 산소를 쌓아요. 오존 먹고 산소를 쌓아요. 요거 하나가 1000만 개에서 1억 개 정도를 분해할 수 있어요. 다시 쓸 수 있어. 그래서 프레온 가스가 하늘로 올라가면 오존층이 없어져요. 그럼 니네 자외선을 그냥 받겠죠. 그래서 위험해지고 오존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프레온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애가 태어나야 되잖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애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니네 화학공학과나 신소재공학과에 가서 프레온 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녀석을 찾아내기만 하면 지구상의 모든 냉장고와 지구상의 모든 자동차, 지구상의 모든 에어컨에 냉매를 바꿀 수 있지. 그게 돈방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거예요. 결합시키는 내용들을 어떻게 누구와 결합할 것인지 이런 걸 잘 배워둬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고요. 일단 구조를 판별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CO2 여기 적어줬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HCN F로 대신 써서 여기 적어줬어. 아래쪽에 보시면 HCHO 여기 적어줬죠. F로 대체한 걸 적어줬어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211페이지 여기를 펼쳐보시면 BeCl2 B2에 17쪽이 붙으면 어떻게 돼? 따로 배워? 아니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B에 Cl3가 붙으면 어떻게 돼? 메테인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 어떻게 돼? 이걸 무극성 분자, 이원자 분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통합해서 비공유전자성 없어? 같은 원자가 붙었어? 그러면 다 통틀어서 물에 안 녹는 무극성 분자 찾을 수 있겠니? 아래쪽은 극성 분자라고 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런 걸 따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써드린 5종류와 여기 있는 얘들을 반드시 외우세요. 그 두 가지를 버무려 합쳐서 시험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로 딱 정리할 거거든요. 그걸 기지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3단원의 뒤쪽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풀 수 있게 돼요. 됐나요? 복습 한번 꼭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문제도 꼭 풀어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